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C++ 15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지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배울 거는 파일 I/O, 파일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우리가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을 읽어드리고 있는 그런 문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IO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고급적으로 배웠던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일 IO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의 준말은 파일 인풋과 파일 아웃풋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합친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이 여기서 생기겠죠. 그러면은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냐? 인풋 알겠고 아웃풋 알겠는데 우리는 파일을 읽고 파일을 쓴다라는 표현을 쓰지 파일을 입력한다, 뭐 인풋한다, 파일을 아웃풋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파일 인풋은 파일 read를 의미하게 되고요. 파일 아웃풋은 파일 라이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파일을 우리가 읽는 것을 인풋이라고 보고 파일 아웃풋은 파일을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풋이 라이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아니냐면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컴퓨터 입장에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파일을 읽고 싶다라는 것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유저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입력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이 read인 거고요. write는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왜 아웃풋이냐면은 입력을 유저로부터 받았으면 그 데이터를 어딘가 컴퓨터가 써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파일 라이트가 파일 아웃풋인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파일 아웃풋이 우리 입장에서는 파일 라이트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인풋 아웃풋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라는 개념이 다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울 거는 우리는 파일 리드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리드. 그래서 어떤 파일을 우리가 읽을 거냐 라고 해서 우리가 new 파일에서 여기가 아니고 15죠. 그래서 여기서 test.txt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hello world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hello shipper 이런 식으로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파일이 있을 때 이런 파일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먼저 test.txt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저희가 만들어 줄게요. 스트링 텍스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파일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파일 이름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expr은 constant expression이라는 말의 즉 상수표현식의 준말이에요. 이런 키워드가 C++ 11에서 생겼고 C++ 14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const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file name 아까 뭐였죠? 아까 test.txt였어요. test.txt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서는 샵 include fstream이라는 것을 우리가 include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기본이 이거예요.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항상 기본이 뭐냐면은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을 클로즈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오픈했는데 뭐 닫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파일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뭐 파일이 뭐 막 무한대로 해서 막 인풋이 막 들어가가지고 파일이 막 엄청나게 막 몇 메가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이렇게 커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일을 오픈했으면 파일을 클로즈 해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일 리드는 인풋이라고요. 그래서 파일 스트림이지만 인풋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트림이라고 해서 인풋 파일 시스템 이러한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 파일 스트림 해서 ifs라고 하고, 그럼 컨스트럭터를 우리가 지나갈 텐데 컨스트럭터, 자, 그래서 파일 네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std ios 그 다음에 in 이렇게 라고 해서, i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에요. 인풋. 그래서 read를 하겠다 이 소리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한 거예요. 컨스트럭터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일 네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런 변수를 만들어 놓고 ifs.open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클로즈 할 때는 ifs .close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파일이 제대로 열렸는지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ifs가 이제 is 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열렸으면은 true를 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면 true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에러를 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std cout 에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eturn 1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부터 데이터를 읽겠죠. 파일을 읽을 때는 우리가 std cin을 써도 되지만 텍스트를 보면은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라인 브레이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in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쓸 거냐면은 일단은 string 템프 일시적인 변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템프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인풋을 받을 건데 std get line 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원래 같았으면은 std cin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인풋 스트림, 이거는 인풋 스트림이지만 우리는 파일 스트림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 파일 스트림을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 스트림을 ifs를 우리가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ifs라는 애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템프에다가 받아와라 라는 뜻이에요. 템프에다가. 그러니까 std get line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basic istream이라고 했죠. basic istream. 이게 istream이라는 것이 자체가 인풋 스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std cin 이런 스탠다드 인풋 스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파일 인풋 스트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fs로 들어가면은 ifs가 파일 네임으로 열었던 test.txt로 인풋 스트림을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읽겠구나를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렇게 하면은 템프로 한 줄씩 읽어오게 돼요. 이 텍스트란 에다가 이어 붙여 넣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std cout 텍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ile을 요 안에다가 getline을 요 안에다가 넣는 이유는 텍스트 끝에 가면은 getline이 이제 비정상적인 결과를 내보냈는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내보내면은 얘가 알아서 결과값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while 값을 while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은 fs 그 다음에 텍스트, 일단 영어부터 먼저 제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ifs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make run을 해보시면은 헬로 월드가 하나밖에 출력이 안 됐어요. 그냥 getline을 하면 이렇게 돼요. getline을 하면은 한 줄만 출력이 되는데 y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오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 봐주시면은 헬로 월드 헬로 뭐 씨뿔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라인 브레이크가 다 무시가 됐죠. 이런 부분은 라인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해서 IFS는 이 한 줄이 끝나를 알아채기 때문에 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다가 라인 브레이크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동작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신에 지금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뭐 한 번 더 이렇게 됐었죠.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알아서 컨트롤 하면은 됩니다. 네. 뭐 여기 맨 마지막에서 뭐 텍스트 마지막 뺄 수 있거든요. 스트링 그런 걸로 빼주셔도 뭐 빼주시면은 알아서 잘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라이트를 한번 배워볼게요. 파일 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아웃풋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여기를 한번 델리트 지워볼게요. 그래서 파일 네임과 텍스트가 만약에 라이트에 없으면은 그냥 알아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기 때문에 라이트는 여기가 아웃풋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OF 스트림으로 돼야겠죠? 아웃풋 파일 스트림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OF 스트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OF 스트림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에는 우리가 넣을 뭐 헬로 월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헬로 C++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getline을 하면 안 되겠죠. getline을. 그래서 우리가 std cout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썼었죠? std cout을 쓸 때 우리가 std cout 이렇게 하고 뭐 출력할 내용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런 Shift Left라는 사인이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웃풋을 넣어줘라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된 거예요. 이런 스트림에서는 아웃풋의 오버로딩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얘도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OF 스트림에 이렇게 텍스트를 써주시면은 아웃풋을 내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끝인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make run을 해보시면은 test.txt가 여기 만들어졌죠. 그래서 hello-world, hello.c++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파일을 읽고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측정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측정하려고 하면은 fstream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include ctime이라는 것을 우리가 include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ctime에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쓸 거냐면은 clock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CPU clock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일 오픈이 동작이 시작이 되는 이 부분에 일단은 이 부분에 clock t라는 게 있어요. clock t. 그래서 start 그래서 clock 이렇게 해서 생성자로 이 CPU clock에 여기가 시작을 했다 이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 동작이 끝나면은 clock t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clock 요 CPU 타임에서 프로그램이 끝났다. 이 동작이 끝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그 다음에 execution time이라고 ex tim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tatic cast, 그 다음에 더블, 그 다음에 여기서 end에서
스타트를 빼면은 어느 만큼의 CPU 클락이 소모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여기서 clocks per sec라고 이미 그 매크로로 지정이 된 게 있어요. 그거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차원을 계산을 해보면은 단위가 이제 세크가 될 거예요. 여기 앞쪽이 클락이었기 때문에 클락을 clocks per sec로 나누면은 단위는 세크가 나오겠죠. 세크. 네,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해주시면은 뭐 execution time ex time 해서 std and 해주시고 make run을 해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file write죠. 여기 file write니까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delete make run 해주시면은 네 보면은 0.000433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몇이죠? 하나 둘셋 그래서 0.4ms 정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33 마이크로세크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뭐 파일 라이트를 이 정도 리드 라이트를 이 정도 배웠으면은 네 좋아요.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파일 포인터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네, 파일 포인터 컨트롤이 뭐냐? 뭐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쓰거나 읽을 때는 이쪽부터 읽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쪽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터가 있어요. 그런 포인터를 우리는 파일 포인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제가 파일 포인터 컨트롤을 배운다고 했었죠. 이 부분은 먼저 제가 코드를 짜드리고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보면서 아 파일 포인터가 이런 거구나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 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먼저 이거 보면은 IFS죠. 그러니까 인풋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바꿔 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된 거죠. 쉽죠? 그냥 앨리스 밥 캐럴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를 템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스트링 텍스트 없어 이렇게 하면은 캐롤 밥 앨리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그 거꾸로의 그 순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sig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sig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일 포인터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의 파일 포인터 get 포인터를 여기로 옮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sig라는 것은 인풋 파일 시스템이에요. 인풋 파일 시스템에는 sigG라는 애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sigG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림 포즈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sig 그 다음에 스트림 오프셋, 그 다음에 iOS sig dir 디렉토리 sig base,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sig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파일에 get 포인터를 어디로 옮겨라 라는 거예요. 로 옮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get 포인터는 뭐냐? get 포인터는 일단은 인풋이기 때문에 일단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문자열을 get 할 건지 얻어올 건지에 대한 포인터를 get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get 포인터를 어디로 옮겨라 라고 했으니까 포즈는 당연히 요 위치로 옮겨라 라고 하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오프셋 같은 경우는 뭐냐, 이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sig base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std iOS end는 이 해당 ifs라는 스트림의 끝점, 가장 끝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으로 get 포인터를 옮겨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은 std end, 우리가 인풋 파일 스트림을 열면은 테스트 txt를 열었죠 우리가. 그럼 이 파일 스트림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0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10, 끝점으로부터 마이너스 10칸이 떨어진 곳으로 get 포인터를 옮겨야 되죠. 그러면은 이 가장 끝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10칸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라인 브레이크를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진 한 칸이 더 딸려 있어요. 그래서 요 가장 끝이 됩니다. 그래서 요 get 포인터가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input 파일 스트림이 getline을 하면서 템프에다가 읽은 라인을 넣어라 이거잖아요. getline은 어디서부터 읽냐면은 input 파일 스트림이 get 포인터가 위치한 곳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 포인터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getline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라인 브레이크가 있는 곳까지 읽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맨 처음에 캐롤이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으로는 1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0이죠.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요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읽고 여기로 2가 되면은 마이너스 30이 돼서 get 포인터가 이쪽으로 가서 쭈루룩 되고요. 똑같이 반대로 put 포인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ut 포인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써라 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저와 똑같이 코드를 짰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한번 11을 해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유닉스 체제에서 사용을 하는 애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은, 그래서 뭐 아웃풋 파일 시스템을 좀 열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std of string ofs, 그래서 여기서 파일 네임, 그런 다음에 std iOS, 그 다음에 out 이렇게 하고, 아니다, 여기를요 테스트 쓰라고 해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5월, 그 다음에 fs open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내리고 여기서 c fs 닷겟 해주고, 그 다음에 while fs 닷 굿, 그 다음에 fs에다가 tt
테스트 C로 C는 fs 닷 get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전부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그냥 다음에 여기서 fs 닷 close 닷 close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됐습니다. 다시 여기서 int 이렇게 하면은 출력을 해볼게요. make run 결과를 보면은 test2가 만들어졌어요. test2에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숫자로 제가 출력을 한 건데, 저장이 되게 만든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코드니까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2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랑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3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스페이스거든요. 이게 ASCII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SCII 테이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그래서 네, 잘 보이시죠? 보시면은 32가 어디에 뭐냐, ASCII 테이블에서 32는 바로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65가 뭐냐, 65는 대문자 A고요. L이 뭐였죠? 108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자 L이 108이니까 108이 들어가 있어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 여기가 9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에 10번째 칸에 뭐가 있냐면은 10번째 칸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이 뭐냐? 10이 LF가 있습니다. LF가 뭐냐면은 라인 피드라고 해서 줄을 한 줄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한 줄 아래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줄을 내려주는 거냐면은,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 끝으로 여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한 줄 이렇게 아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캐리지 리턴을 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원래라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은 여기서 캐리지 리턴이 또 있어요. 이렇게 캐리지 리턴이. 그래서 캐리지 리턴이 CR이라는 애인데, 그래서 13.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사용한다 그러면 13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유닉스나 리눅스 체제 같은 경우는 라인 피드와 캐리지 리턴을 한꺼번에 같이 쓰기 때문에 라인 피드만 해도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 끝으로 알아서 보내지게 됩니다. 캐리지 리턴이 요 앞쪽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요 코드에서 여기를 11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10칸. 그러면은 포인터가 이렇게 여기에 딱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건데, 파일 포인터가. 그래서 파일 스트림이 여기서부터 겟라인을 하면은 여기서부터가 쭉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이 라인 피드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어오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파일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캐리지 리턴이랑 이런 차이가 있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제가 풋 포인터도 있다고 했었죠. 풋 포인터는 sigp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쭉 하고, 제가 그래서 직접 작성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뭐 SE iOS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얘가 뭐냐, 이런 구조를, 이런 클래스 구조를 띄고 있어요. 이런 클래스 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런 스트림 클래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트림은 어떤 흐름이잖아요. 흐름. 물이 흐르고 뭐가 흐르고, 그죠? 그 흐름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는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데이터가 쓰이고 뭐 읽히고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 스트림이라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iOS 베이스는 인풋, 아웃풋, 스트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iOS고 그런 것에 대한 베이스다 하고 이것을 상속받은 애가 iOS고 얘네들이 분할을 하게 되는데 i스트림, 인풋 스트림이죠. 그리고 O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래서 IO 스트림 이 두 개를 동시에 상속을 받은 게 IO 스트림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스트림과 O 스트림 그리고 IO 스트림은 각각 파일과 스트림에 대해서도 이제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스트림 클래스라는 거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해주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인 애들이에요. 클래스인 애들. 그러면은 클래스인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IO 스트림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인클루드를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제가 또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어느 헤더 파일에 속해 있는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IO 베이스와 iOS는 iOS라는 헤더 파일에 있고, iStream이라는 애는 iStream, OStream은 OStream, iStream에는 뭐 iOStream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Fstream에 IFstream, OFstream, Fstream 다 포함이 되고요. SSstream은 iString Stream, String Stream, OString Stream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선 이상한 점을 느끼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클루드 했던 iOStream이 여기에 없어요, 클래스로. 그러면 iOStream이 뭐냐 물어보신다면은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 가셔서 여기서 c++.com을 들어갑니다. c++.com에서 레퍼런스 들어가시고 인풋 아웃풋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봤던 똑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보면은 iStream에 있고 iOStream에 있고 OStream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iOStrea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iStream과 OStream에 존재하는 Cout, Clr, Clog, Cin들을 포함하는 애들로 새롭게 만든 헤더 파일을 iOStrea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in을 정확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뭐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은 iStream에서 뭐 이 오퍼레이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여기에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코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뭐 iOS in, iOS out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일단 우리가 막 쓰기는 했는데, 제가 막 써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이러한 파일을 이러한 모드로 읽겠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인풋 모드로 읽겠다, 아웃풋 모드로 읽겠다 이거예요. 일단 사용을 하겠다, 스트림을.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인풋이랑 아웃풋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iStream으로 들어가 볼게요. iStream 클래스가 있죠. iStream 클래스에서 컨스트럭터를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컨스트럭터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용을 할 때 인풋 아웃풋.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아니죠. 네, Fstream이죠. 파일이니까 ifstream. 그래서 어떤 모드를 읽을 거냐 보면은 여기서
컨스트럭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if 스트림인데 여기서 컨스트럭터가 이런 게 있어요. in은 뭐냐? in은 input, 그리고 out은 output, 그리고 바이너리는 바이너리, eight은 at, end, 그리고 app은 append, trunk는 truncate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하면은 바이너리는 바이너리로 바이너리로 이제 동작을 하겠다. 그리고 eight는 아웃풋을 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append는 모든 아웃풋을 이어서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truncate는 어떤 콘텐츠가 있던지 간에 기존에 있던 애들은 다 싹 다 지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필요한 모드에 따라서 여기를 뭐 app, eight, trunk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파일 스트림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아주 신기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템플릿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템플릿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재밌고. 자, 왜냐면은 템플릿이라는 것은 템플릿 데이터 타입을 일종의 변수로 사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함수와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우리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함수와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게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펑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템플릿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템플릿 펑션을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템플릿이라고 적고 꺽쇠로 괄호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타입 네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타입 네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데이터 타입의 변수 이름이에요. 데이터 타입의 변수 이름. 그래서 뭐 t라고 일단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function declara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사용을 해왔던 펑션의 선언을 이 뒤에다가 마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B 두 번째 방식은 템플릿 똑같이 써주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클래스 T, 여기서는 그냥 C라고 해볼까요? 클래스니까. 그래서 클래스라고 써주고 C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function declaration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템플릿 클래스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템플릿 타입 네임 T 하고 여기서는 클래스 디클레어레이션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클래스 디클레어레이션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타입 네임이랑 클래스랑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타입 네임과 클래스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굳이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편하게 둘 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템플릿 펑션을 한번 실제로 직접 만들어 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swap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void swap 해서 뭐 int a 그 다음에 int 레퍼런스로 b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났다는 것을 리턴으로 말을 해주고요. int 템프에 a 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a에 b 그 다음에 b에 템프
이런 식으로 넣는 방식으로 A와 B에 있는 값을 서로 바꾸는 그런 수합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int A는 1, 그 다음에 B 2 이렇게 하고 std cout A std and B std and L 그 다음에 이거 잠시 복사해두고 그 다음에 swap 해서 A B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1이었던 애가 2, 1로 서로 수합이 되는 바뀌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수합은 항상 인티저 타입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만 수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타입이 오든 간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오든 간에 우리 교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템플릿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템플릿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했었냐면은 먼저 템플릿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꺽쇠를 해주고 그 안에 타입 네임을 써준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 타입을 타입 변수 이름을 t라고 해줄게요. 여기는 t1이 돼도 되고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되고 c가 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데이터 타입의 변수 이름으로서 저는 t라고 사용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사용을 했던 것처럼 void swap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arguments 그러니까 인자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인자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인자들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int reference a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된 거냐면은 이 데이터 타입이 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타입 int가 t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t reference b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t라는 애로 이제 임시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거기에 a 값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b에 a 값 넣어 주시고 그리고 b에 템플을 넣어 줄게요. 넣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템플릿 펑션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swap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꺽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야 하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int형을 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int 써주고 a, b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템플릿 펑션을 사용을 했구나 라고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int라는 애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 타입 t로 들어가서 타입 네임 t가 int로 다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제가 바보짓을 했습니다. 여기서 A는 B 해줘야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1, 2, 2, 1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템플릿 펑션이고, 그럼 다른 데이터 타입도 한번 해보자고요. 잘 동작하는지. 이번에는 스트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스트링 타입을. 그럼 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스트링 std 스트링 a 여기서 hello 그 다음에 bin에는 world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std coc std 스트링이 돼야겠죠? 네.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그리고 make run을 해보면은 hello world가 이제 world hello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템플릿 펑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템플릿 이번에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볼게요. C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교가 가능한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이런 함수라고 템플릿 펑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C를 리턴을 해줄게요. 레퍼런스 타입으로 get max 라는 함수고 그 다음에 const C 레퍼런스 타입을 하면 안 되고 이제 const C B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return A랑 B가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A가 크면은 A를 리턴을 해주고요.
그게 아니면은 B를 리턴을 해주다. 이런 식으로 터너리로 우리가 만들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템플릿 펑션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용은 위에 거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래 거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템플릿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템플릿 클래스. 그럼 템플릿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까? 이번에는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를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카르테시안이라는 거는 이제 직교 좌표계예요. 좌표계.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겠죠. XY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템플릿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클래스로 타임 네임 t,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카르테시안,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타임 네임 템플릿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얘가 카르테시안을 우리가 int 정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수형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t x 그 다음에 y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프라이빗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는 카르테시안의 생성자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x는 0, 그 다음에 뭐 y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카르테시안의 t, x, t, y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뭐 x에는 x를, 그 다음에 y에는 y를 넣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걸 할게요. const t 해서 x 좌표를 리턴 해줘라. 리턴 x. 이거를 뭐 this를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y를 똑같이 리턴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뭐 딱 이거 말고도 friend std oStream, 우리 기억나시죠? 이거. 그래서 뭐 오퍼레이터 std oStream out 카르테시안이죠. 카르테시안 C로 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out 그 다음에 여기서 C에서 get x,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get y, 그 다음에 해주고 라인 브레이크 이렇게 해줘도 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카르테시안을 우리는 만들 건데, 카르테시안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우리는 int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우리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써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 뭐 할 거냐, 우리 뭐 점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카르테시안에 뭐 1,2다 라고 하고 std cout, 그 다음에 a를 출력을 해줘라.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make run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1, 2가 출력을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라인 브레이크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run 해주면은 여기서 뭐 오류가 워닝이 있는데 보시면은 리턴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이 없으니까 리턴 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make run 해주시면은 이렇게 1, 2가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템플릿 클래스도 우리가 만들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것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이제 카르테시안이 여러 좌표가 모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서 템플릿 그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카트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카르테시안이라는 클래스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짜볼게요. 저희가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포인트 셋 해서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영역에는 std size t 그 다음에 n 해서 여기는 현재 0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얘가 셋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카르테시안으로 들어온 애들을 이제 포인터로 관리를 할게요. 몇 개가 셋에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포인트 셋,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카르테시안을 10개 생성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이건 가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디스트럭터도 있어야겠죠? 포인트 셋.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당연히 델리트 이제 P를 없애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소멸됐다라고 알려주고 싶으면 델리티드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void add라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void add, 그 다음에 테시안 카트, 그 다음에 뭐 c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서는 포인터로 받아도 되고 뭐 레퍼런스로 받아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는 뭐 레퍼런스로 받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add에서는 뭐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하는 코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확인하는 코드 어디까지 찾는지 뭐 이런 코드를 짜도 되고, 일단은 우리는 사이즈 n이라는 게 애가 있으니까 뭐 사이즈 n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카르테시안 이제 p에 n 있죠. 그래서 n번째에 우리가 카르테시안 C로 왔던 이 C의 주소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리턴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카르테시안 오퍼레이터 이제 요런 중괄호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const std size t, 그 다음에 여기서 index 더 return this, 그래서 포인터에 존재하는 이제 idx 번째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포인트 셋 이렇게 있죠. 그래서 포인트 셋 안에다가 카르테시안을 넣어줄 건데, 카르테시안에 무슨 타입이죠? 우리는 int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카르테시안 int를 넣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ps 이렇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포인트 셋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카르테시안 int 이렇게 식으로 이 ps에 add를 할 건데 요 add를 a를 add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std cout 해주고 ps에 0번째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출력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퍼레이터가 안 적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오퍼레이터 이거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make run을 해보시면은 요거 C네요. C.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1, 2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됐고, 뭐 이거는 없어도 되고 그냥 이거를 한 줄로 줄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뭐 어떤 집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add 한 다음에 n을 좀 출력을 늘려놔야겠죠. 그래서 뿔뿔 n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또 다르게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b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b 여기서는 3 4 이런 식으로,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일단 얘를 없애고 여기 ps에
add b도 한번 또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ps1을 또 출력을 해보면은 make run을 해주면은 이렇게 1, 2, 3, 4가 나오게 되는 제법 괜찮은 코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템플릿에 또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그 다음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고급진 기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거냐면은 이제는 템플릿에는 데이터 타입 뿐만 아니라 어떤 값도 또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함수에서의 파라미터,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한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차원의 포인트 점에 대해서 다루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타입 name 그다음에 t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인자들을 여러 개 주기 위해서는 뭐 타입 name t 뭐 타입 name t2 뭐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개를 쓸 때는 쉼표로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값을 줄 거냐면은 몇 차원인지 알려주는 값을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 dimension 해서 dim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 그리고 어떤 변수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dim의 초기화를 할 때 데이터 타입으로 여기에 뭐 1이든 5든 이런 값을 주게 될 텐데, 그런 값들이 이 dim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class 해주시고 똑같이 그 다음에 point and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vate, 여기에는 저희가 뭐를 들 거냐면은 std size t, 여기에 사이즈로 여기에 몇 차원 디멘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넣는 건데, 여기에 dim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점의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벡터죠. 이런 벡터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fac이라는 거를 fac, 그 다음에 dim 차원만큼의 길이의 이제 어레이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먼저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퍼블릭에서는 뭐를 해줄 거냐면은 말 그대로 또 똑같이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포인트 여기서 포인이라고 썼네요. 자, 포인트 and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n차원 벡터를 만들게 되면은 가장 초기화를 할 때 가장 원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변수 a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런 중괄호를 써서 어레이 같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편하죠. 그죠?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맨 위에서 샵 include functional이라는 것을 우리가 include를 할 수 있게 include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unctional을 include 하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면은 클래스의 생성자를 정의를 할 때 중괄호를 써서 우리가 초기화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저희가 만들어 보면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포인트 nd int 그리고 여기는 3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벡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기화를 여기에서 1, 2, 3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포인트 and 여기서 뭐 const t 포인터 array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뭐 물론 2, 3 이런 식으로 시도를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에러가 나고, 왜냐면은 얘가 어레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nt array 3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어레이를 보내주면은 우리는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생성자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인자를 뭐로 주시면 되냐면은 const std initializer list를 주시면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에 펑셔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include initializer list예요. 그래서 initializer list 요 위에서 initializer list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데이터 타입으로 얘도 템플릿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t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수 이름을 이제 underscore il initializer list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std size t를 size t i는 0을 여기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for auto e l, 그래서 initializer list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하나씩 빼오는 그런 코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벡터의 i번째 인덱스에다가 엘리멘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i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원했던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에러가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저를 할 수 있는 거는 equal 배열 형식을 모두 다 합쳐서 우리가 이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equal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안 했죠. 그래서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equal도 막 쓰면 안 됩니다. 초기화 될 때 빼고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뭐 4, 5 이게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차원이 맞지는 않겠지만 차원이 알아서 낮춰지면서 1, 2, 3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뭐 사용자가 사용하는 몫이니까 뭐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둡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아래에다가 우리는 어떤 함수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onst std size t, 그 다음에 get dimension 또는 get size라고도 할 수 있겠죠. get size, 그래서 return this, 그 다음에 size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여기 뒤에도 const 같은 거 붙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함수들도 존재할 수 있을 거고, 이제는 그 equal에 대해서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void operator equal, 그 다음에 const std initializer list,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t il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애를 똑같이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아니고 void operator equal const template 이 아니죠? 네, const 이게 point nd t dim, 이게 이런 애들이 그냥 그대로 또 올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RHS.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 위에 우리가 정의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std std size t i는 0 i는
그래서 디멘전까지, 그죠? 그래서 뿔뿔 I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벡터의 I 번째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야 돼요. RHS에 있는 거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요 RH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접근을 못 합니다. 그죠? 마음대로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걸 사용을 하면 되냐면은 void 요 위쪽에다가 오퍼레이터, 이런 인덱싱하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std size t index, 그래서 여기서 뭐 return this 포인터 해서 벡터에 있는 인덱스를 이제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는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HS에 존재하는 뭐 I 번째를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 포인트 nd 해서 뭐 더블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벡터라고 하고 여기다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d cout 벡터가 되면은 안 되고, 그리고 벡터에 뭐 0, 벡터에 3 이 두 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요거는 여기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이제 벡터에서 get 사이즈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보이드를 했었군요. 여기서 이걸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게 아니고 const t 또는 이제 어떤 값을 이제 리턴한 거니까 여기서 const가 안 붙고, 여기서 대입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레퍼런스로 이렇게 되면은 되겠죠. 깜짝 놀랐네요. 여기가 에러가 떠가지고. 그래서 런을 하면은 이렇게 1, 4, 4가 뜨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했고, 또 다르게 또 하나를 벡터 2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5, 6, 7, 8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우리가 벡터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이렇게 5, 8 그리고 getSize 4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템플릿이구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다르게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아주 기본으로 디폴트 값을 주겠다. 디폴트 값을 여기서 뭐 카르테시안의 디폴트 값은 int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equal int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포인트 and 디멘셔널에서도 나는 1차원의 점을 디폴트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int, 그 다음에 여기서도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요런 여기 템플릿의 타입으로 디폴트 값을 우리가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디폴트 값을 줄 때는 우리가 함수 두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디폴트 값은 항상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뒤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 네임 t는 int로 주고 디멘전은 안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에러가 납니다. 안 됩니다. 대신에 디멘전은 1로 주지만 int는 디폴트 값을 정하지 않는 것, 이거는 또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C++ 언어에서의 그 함수 디폴트 값에 대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식을 굉장히 여러 번 가꾸게 되면은 되게 좋은 코드를, 유연한 코드를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요런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있죠? 요런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멤버 함수잖아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 멤버 함수를 우리가 밖에서 요거를 밖에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 nd에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 이제 인덱스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은 템플릿, 여기서도 다시 템플릿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타임 네임 t, 그 다음에 dim id dim,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여기서 t 레퍼런스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t 레퍼런스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떤 클래스 타입이냐 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데이터 타입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 꺽쇠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t dim 이거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애들 똑같이 std size t inde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멤버 함수를 이제 바깥에서 정의를 하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의 플러스 알파가 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때 또 그 컴플렉스로 만들었던 그런 코드들도 템플릿으로 아주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더 고급진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14강에도 썼었고 14강에서 썼었던 컴플렉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잠시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했네요. 그 다음에 저 아래로 보내버릴게요. 그리고 컴플렉스 부분을 아주 일부분만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네. 그 다음에 int main 이 부분 다시 한번 쳐줄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컴플렉스 A 1, 2, 그 다음에 B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출력문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는 오스트림을 써주는 친구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 친구를 한번 std cout a 플러스 b std and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매크런 해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요거를 생성자를 안 가져왔었네요. 매크런 해주시면은 이렇게 4 플러스 ui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컴플렉스를 만들어 봤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함수를 3개를 연달아서 하게 되면은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알아보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줄 맞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일단은 함수를 3개를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동작을 하고, 플러스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개의 함수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는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더욱더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템플릿을 만들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time name t, 그 다음에 컴플렉스 오퍼레이터 플러스 그 다음에 const t 레퍼런스 타입으로 R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솔직히 말을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상수만 들어오는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수가 들어오는 경우를 먼저 고려하고 봤더니 위에서는
또 컴플렉스의 허수부가 있는 그런 애가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이 INT형으로 온 얘를 뭐로 만들어 버리냐면은 얘를 컴플렉스 타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플러스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 템프 여기에 컴플렉스 RHS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RHS에 컴플렉스가 오든지 또는 실수형이 오든지 간에 또는 뭐 그냥 일반 정수형이 오든지 간에 알아서 전부 다 계산이 가능한 그런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플러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남겨두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지워줍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는 이 a 플러스 b라는 애가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ake런을 해주시면은 4 플러스 6i가 제대로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다른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멤버 펑션이란 말이에요. 메소드. 지금 우리가 멤버 펑션에 대한 템플릿을 사용을 한 겁니다. 멤버 펑션에 대한 템플릿. 이거는 물론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멤버 펑션이 가능한 오퍼레이터에 대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 대한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일반 함수를 한번 봐보자고요. 한번 일반 함수.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void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어떤 뭐 그냥 일반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뭐 int_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버로딩을 시켜서 int_b 뭐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 어떤 동작이 있어서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템플릿 type name t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void do something ta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요거에 대한 템플릿 펑션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멤버 펑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얘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더블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템플릿이 얘가 전부 다 다뤄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템플릿 펑션 자체도 템플릿 멤버 펑션 자체도 오버로딩을 시켜버리자 라는 게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type name t라고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void do something 그래서 ta tb 어쩌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템플릿 멤버 펑션을 오버로딩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템플릿 펑션 자체도 오버로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그러한 케이스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만 쓰거나 그 인자를 보통 하나만 받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힘들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템플릿 type name t 해서 뭐 컴플렉스 오퍼레이터 플러스 여러분들이 const t reference RHS 뭐 const t reference RHS 1, 2 이렇게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은 플러스는 얘에 대한 피연산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플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여기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요거를 뺀다. 그럼 얘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얘랑. 그러니까 굳이 에러는 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통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 대한 템플릿 펑션으로 만드는 거는 보통 한 개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이것들을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좀 위에서 그래서 이제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템플릿 특수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번역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뭐냐? 스페셜라이제이션은 기존에 존재하는 템플릿 형식에서 특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의를 해야,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경우, 특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함수 클래스를 새로 정의해 주는 경우이다. 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템플릿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썼던 정의랑 완전 다른 정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함수의 흐름을, 이 템플릿 함수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지만, 특정 데이터 타입은 이거 말고 새로운 완전히 특별한 정의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가 그렇죠. 그냥 뭐 실수나 정수나 이런 것들은 다 지네들끼리 더하기가 되는데, 뭐 캐릭터 타입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스트링으로 만들려면은, 이어 붙인 걸로 정의를 하려면은 다르게 또 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함수 스페셜라이제이션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템플릿 특수화라는 것은 일반 템플릿 정의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템플릿 정의가 먼저 있지 않으면 템플릿 특수화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템플릿 신텍스 문법은 템플릿과 같은 형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템플릿 하고서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꺽쇠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꺽쇠 두 개를. 이 void do something 이런 함수가 있죠.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템플릿 특수화, 이 일반 템플릿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템플릿 특수화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특수화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라고 보면은, 템플릿 특수화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클래스 내부의 스코프에서는 정의가 사용이 불가하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템플릿 여기서 해보시면은 템플릿 void do something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현재 봄에서는 명시적 특수화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특수화가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밖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 이렇게 하면은 명시적 특수화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쓰겠다라는 거고, void 하고 컴플렉스 안에 있는 어떤 함수죠. 어떤 함수,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거를 특수화를 한다고 치면은 요 안에 do something 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꺽쇠로 요 안쪽에 우리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진행할 그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har 캐릭터 타입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아규먼트들로 인자로 그래서 캐릭터 A 그래서 캐릭터 B 해주시고,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해주시면은 이게 바로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template argument deduction 이라고 해서 인자를 그냥 생략해버리는, 덧줄 간소화시켜버리는 형식인데,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에 뭐 더블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template void complex do something, 여기서 더블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 꺽쇠를 우리가 넣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부터 더블 A 더블 B 이렇게 하셔도 얘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냐면은 얘랑 같잖아요. 그죠? 알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도 뭐 a.do something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블 하고서 1.1 2.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게 여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더블이니까 알아서 더블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int다 그러면은 1, 2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int면 위에 int형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요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를. 그리고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 필요 없고 A, B 해도 잘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얘네들이 데이터 타입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알아서 캐릭터를 여기를 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왜 찾아가는 게 가능하냐면은 함수를 찾아갈 때 가장 스페셜라이제이션, 가장 특수화가 된 경우를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바로 캐릭터를 찾아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이 함수에만 가능하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템플릿을 클래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클래스에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지워볼게요. 그리고 얘도 지우고요. 그냥 얘 다 지우죠. 그리고 얘네 다시 가져올게요. 보면은 우리가 템플릿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친구가 얘네들이 있죠. 포인트 ND가 있어요. 그럼 이 포인트 ND도 우리가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요 아래에서 템플릿, 아까 조건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일반적인 템플릿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템플릿 이렇게 해주시고요. 클래스 포인트 ND 이렇게 여기를 캐릭터라고 해볼게요. 그냥 특별하게. 그리고 여기서 2차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 겁니다. 클래스 템플릿 클래스 스페셜라이제이션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그럼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은 결국에는 그냥 기존의 어떤 특별한 데이터 타입, 특별한 인자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특수화를 구체적으로 새롭게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포인트 엔드에서 하나의 새로운 템플릿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템플릿 클래스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멤버 펑션으로 템플릿을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템플릿 멤버 펑션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템플릿 뭐 타임 네임 그래서 t 그다음에 void do something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t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을 요 바깥에서 정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템플릿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템플릿 t 타임 네임 t 해주시고 또 템플릿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임 네임 결국에는 요 타임 네임 t랑 여기에서의 타임 네임 t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int dim이네요. dim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do something이죠. 그러면은 void complex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t dim의 안에 있는 이런 클래스 안에 있는 do something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u로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한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하면은 우리가 만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 컴플렉스가 아니죠. 왜 이래? 그래서 포인트 n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포인트 nd 안에 있는 이런 do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 외부에서 정의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그래서 템플릿 안에 템플릿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템플릿 두 개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면은 멤버 펑션을 외부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템플릿 클래스 안에 템플릿 클래스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템플릿 펑션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그 함수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셨나요? 그쵸? 템플릿을 3개 사용하면 됩니다. 3개 사용해서 어떤 함수를 가리키는지 외부에서 만들어주고 정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템플릿 타임 네임 t 템플릿 타임 네임 u 템플릿
type name x 이렇게 하고 뭐 void 뭐 어떤 클래스의 t 안에 있는 클래스 2 두 번째의 u 안에 있는 어떤 함수 any function x 하고 여기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은 우리가 세 개로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헷갈리는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은 많았을 텐데 잘 따라오시는 것 같다고 저는 감히 유추를 해봅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템플릿의 마지막 부분에 벌써 도달을 했어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제 펑터라는 내용입니다. 펑터는 하나의 펑션 같은 것을 펑션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오브젝트로 사용을 하자 뭐 이런 개념인데 한번 여기를 다 세고 그 다음에 그래서 펑터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펑터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펑션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객체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객체에 대해서 어떤 막 동작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함수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어떠한 특수한 동작을 하는 클래스, 템플릿 클래스, 어떤 특수한 동작을 하는 동작을 하는 함수를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동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허용되지 않는 문법도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매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편의성을 위해서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펑터라는 것들을 보면은 무엇과 가장 헷갈릴 수가 있냐면 예전 아마 8강이었을 거예요. 7강이었을 거예요. 7강에서 펑션 포인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펑션 포인터. 펑션 포인터를 줄이면은 펑터가 아닌가라고 굉장히 혼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펑션 포인터와 펑터는 확실하게 다른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펑션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우리가 펑션 포인터를 어떻게 썼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더해주는 add라는 함수가 있다. 뭐 그러면은 const int 해서 const int a const int b 이렇게 있을 건데 그래서 return a 플러스 b를 리턴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펑션 포인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펑션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을 리턴 타입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펑션 포인터 이름으로 이제 f 펑션 ptr 이렇게 지어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데이터 타입을 int 형이 아니라 const int죠. const int를 갖는다. 그리고 얘 함수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줬었죠. 우리가 add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std cout std and 해주시고 요 사이에 이 펑션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그 결과값을 더해주는 결과값을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fptr 에서 1, 2 이런 식으로 1과 2에 2를 더한 값, 그러니까 3이 리턴이 될 거고 3이 출력이 될 거다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펑션 포인터였어요. 근데 펑터는 우리가 아까처럼 펑션 오브젝트라고 했어요.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클래스를 어떤 객체처럼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플릿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타임네임 int가 아니라 t 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add 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public 그 다음에 const t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요거를 이 괄호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ta, tb 그 다음 이렇게 두 가지의 인자를 받았을 때 이 두 가지 인자의 합을 리턴을 해준다라고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return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add 더블 그 다음에 add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객체를 만든 다음에 std cout std and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으면은 add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시켰기 때문에 괄호 연산자를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넣을 거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더블로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실수형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 인자로 인자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1.1 2.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함수를 마치 객체처럼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펑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3.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캐릭터를 이어 붙이려면은, 그러니까 문자열 스트링을 이어 붙이려면은 얘네들은 안 되지 않나? 이후 더하기가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트링을 쓰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캐릭터 타입, 우리가 기존까지 했었던 캐릭터 포인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문법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여기서 add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add라는 클래스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스페셜라이제이션, 즉 특수화가 될 것인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 포인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public 여기에서 const 캐릭터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괄호 똑같이 사용을 해주시고요. const 캐릭터 포인터 a const 캐릭터 b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스트링 있고요. 그래서 std 스트링, 그래서 템프에 a를 넣고요. 그 다음에 템프 플러스는 요거 스페이스 넣어주시고 템프에 또 플러스 해서 b를 덧붙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줄게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스트링을 여기서 이렇게 b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이어 붙였다고 해서 바로 리턴 템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얘가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물론 컨스트 캐릭터로 만든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임시 변수예요. 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가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된 함수의 이 스코프를 벗어나게 되면은 템프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다른 곳에다가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애를 리턴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사라지지 않는 곳에다가 보존을 시켜주려면은 우리가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사용을 해야 돼요. 동적 할당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에서 C 스트링, 캐릭터 스트링 또는 뭐 콘스트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new 캐릭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스트링의 내부에 있는 함수 중에 temp.leng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gth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뒤에 있는 그 터미네이터 캐릭터, 즉 종결 문자를 이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샵 include cstring 해줄게요. cstring을 사용을 하면은 뭐 우리가 뭐 메모리 카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std memcopy 여기 있죠? memcopy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emcopy를 이제 메모리의 값을 여기다가 카피해줘, 여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string이라는 포인터에다가 카피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똑같이 카피를 하느냐, temp라는 이제 스트링의 함수에 보면은 이제 c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cstring const pointer to null terminated contents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을 const 스트링으로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얘의 스트링을 여기에다가 복사해줘, 메모리 값을 복사해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복사를 해주냐? temp length 플러스 1만큼 복사를 해줘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리턴 값을 C 스트링을 변수를 리턴을 해주면은 요 포인터에 이제 주소값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소값을 통해서 가면은 동적 할당으로 이제 이어 붙여진 스트링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add 그다음에 캐릭터 포인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add c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에서 텍스트 해주시고요. 그 텍스트에다가 뭐 이제 add c 하는데 여기다가 hello랑 world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콘스트 넣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는 바로 이거를 썼지만 지금은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출력을 해줄 건데 사실은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해도 출력은 잘 돼요. 출력은 잘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막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했죠. 여기에서 new가 쓰였어요. 동적 할당이 사용이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요 함수 내에서는 이 함수 내에서는 해제를 해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메인 함수에서 꼭 얘를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메모리 릭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delete 이렇게 어레이를 지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delete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new를 썼으면은 여러분들이 또는 new가 쓰이는 상황이 왔다면 항상 delete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delete를 쓰는 경우는 보통 언제냐면은 array를 쓰거나 이런 문자를 사용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지나치고 그냥 메모리 릭이 바로 일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조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STL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functional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functional 이렇게 있는데 이런 functional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펑터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펑터들은 이 펑셔널 내에 정의되어 있는 펑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산들은 전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com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레퍼런스 있죠. 레퍼런스 들어가셔서 others 여기에 펑셔널이 있죠. 펑셔널 들어가 보시면은 위에는 보실 필요 없고요. operator classes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설명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operator classes are classes that define functional objects that call operators. 그래서 이러한 오퍼레이터들을 부르는 펑셔널한 오브젝트다. 그래서 펑터다. 펑셔널 오브젝트를 펑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 엔드, 비트 월, 비트 엑스월, 디바이드 그래서 나누기, 뭐 같다, 크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 편집으로 영상에다가 이제 어떤 연산들을 의미를 하는지 제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std 그 다음에 뭐 multiplies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int 해서 뭐 예를 들어서 multiply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mltp 2, 3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펑터를 사용을 한 거랑 펑터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까지 이제 펑터가 무엇인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이 15강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16강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죠. 네, 다음 시간은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꼭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꼭 완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견뎌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꼭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탄탄한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